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오늘은 수면에 대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캄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숙면 취하기입니다. 어느 광고를 보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런 말에 굉장히 동감을 했는데요.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잠을 자는데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왕 잠 자는 거 여러분들 황제처럼 잘 자야 되겠죠. 그래서 잠자는 환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잘 잘 때 여러분들이 젊음과 건강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잠자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환경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안조결 환경을 만들자입니다. 여러분들 두안조결이라는 말 아시죠?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이 잘 안 오고 머리는 무겁고 막 신경은 날카로워져 있고 그랬다는 건 머리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혈액이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머리를 차갑게 하고요. 그리고 복부와 발은 조금 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머리 쪽에 몰린 신경들이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좀 이완이 될 겁니다. 특히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보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휴식과 이완을 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거든요. 우리 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겨울에 따뜻한 등을 좀 따뜻하게 대고 있거나 배를 좀 따뜻하게 대고 있으면 몸이 이완이 되면서 잠이 오는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복부에만 온찜질을 대줘도 복부가 따뜻해지면 전신이 이완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잠이 안 오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면 수욕이나 조격 있죠. 조격 같은 거 따뜻한 물에 한 5분 정도만 담가 보세요. 그러면 몸이 이완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율신경 실조증을 조절하자입니다. 우리 자율신경에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흥분해서 활동하는 데 적합한 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과 휴식을 취하는 신경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기량작용, 서로 반대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소처럼 어느 한 신경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은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 교감신경은 떨어지고 서로 기량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박동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잠이 잘 안 오고 맥박이 오르고, 그 다음에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인데 병원을 찾아가도 특별히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으로는요, 불안이나 초조나 짜증이나 분노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교감신경을 극도로 반복적으로 자꾸 자극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좀 우리가 어떤 신경이 자극했다가 이완했다가 자극했다 이완했다 좀 이완 과정도 있어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교감신경을 극도로 계속 자극만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이 계속 팽팽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요, 이걸 좀 완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온욕, 따뜻한 목욕과 그다음에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냉욕을 반복 교차 한번 해보시고요. 또 우리가 잠자리는 좀 딱딱하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몸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서 이 척추와 목뼈를 바로 정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바닥에서 자게 되면 좀 이 신경이 자극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부에다 뜸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보조적인 요법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자율신경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햇빛을 충분한 낮 동안 햇빛을 쬐면서 걷는 거죠. 그래서 식사 후에 1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부족하다면 한 30분 정도를 2km 정도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걷는 것이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트립토판 소식을 한다 합니다. 트립토판 식사로 소식을 한다입니다. 우리 위가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면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럼 일어나서 뭔가를 먹고 자면 잠을 잤던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위가 비어 있어서 너무 위가 비어 있으면 공복 상태가 되면은 위가 긴장을 하면서 우리 몸이 잠이 안 오고요. 또 위가 빈 상태에서 혈액 속에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 신호가 대뇌에서
대뇌로 전달이 돼서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뇌가 각성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소화를 시키면서 이게 이 부교감 신경이 소화에도 관여되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졸음이 오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수면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잠들기 2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소식으로 저녁 식사를 마쳐야 됩니다. 자기 전에 잠이 안 오시면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 한 잔 같은 게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우유 속에는 칼슘은 이게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우유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은요, 이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우리가 행복감이나 안정감을 주는 천연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런 물질이 세로토닌이 결국은 또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세로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면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건요, 바나나나 무화과나 칠면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육류, 치즈 이런 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식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 호두 드시죠. 호두에 칼슘이나 알리신, 칼륨이 풍부한데 이것도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키위도 칼슘이 풍부해서 여러분들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이나 니코틴 같은 거는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게 대추차인데요. 대추차는 여러분들 그 한방에서는요, 히스테리나 불면증에 쓰는 물질이거든요. 이게 약재거든요. 그래서 히스테리나 빈혈에 쓰는 약재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는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면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대추차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에 진액도 보충이 되고 우리의 막 날카로운 신경을 이렇게 좀 안정시켜주는 신경 안정제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캐모마일 차도 우리 몸에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쌍화차라든지 오가차라든지 매실차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4번째로는요, 이 아로마를 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뭐 스트레스가 많았다면 아무래도 잠드는 게 힘드시겠죠. 오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아무래도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잠들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도 역시 우리 몸을 더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의 아로마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잠들기 힘들거나 아니면 뭐 저녁에 이게 카페인 음료를 마셨거나 그럴 때는 제 집에 아로마 오일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라벤더나 로즈 오일 같은 것을 그 백엔잎 있잖아요. 백엔잎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잠옷 이 소매깃이 있잖아요. 소매깃에다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주무시면 잠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우울,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아로마로는요, 라벤더, 그다음에 네놀린, 만다린, 자스민, 그다음에 로즈, 일랑일랑, 캐모마일, 로만, 제라늄, 클라리세이지 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흡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수건이나 티슈 같은 데 한 3-4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흡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베개나 아니면 잠옷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잠들시기 전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면 집에 뭐 아로마 램프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아로마 램프라든지 향초라든지 아니면 또 뭐 아로마 초도 있고 뭐 이렇게 램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내에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잠드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이 아로마는 코의 후각을 통해서 대뇌신경으로 바로 전달이 돼서 이 효과가 빠르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잠들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충분히 낮에 잠들 정도로 활동을 안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육체 노동자보다는 정신 노동자들은, 사무직이나 정신 노동자들은 내가 정신 노동을 해서 굉장히 막 피곤한 것 같은데도 내 육체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하셔야 될 게 저녁에 뭐 30분 정도 걷는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몸을 이완시키는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수영을 했습니다. 새벽 수영을 했는데
정말 새벽 수영을 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6시에서 7시 딱 한 타임을 새벽 수영을 하고 아침 출근을 했더니 아침 시간인데도 막 커피를 마셨는데도 너무 졸린 거예요. 이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이렇게 아침 운동이 따로 있고 저녁 운동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 헬스라든지 조깅이라든지 이런 운동은요, 몸을 이렇게 막 각성시키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이라서 주로 아침에 하시는 게 좋고요. 저녁에 하시는 운동은 좋은 거는 수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걷기 같은 것들은 심신을 좀 이완시켜서 여러분들이 잠들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운동으로 적당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저녁에 운동도 단 잠들기 2시간 전에 미리 끝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침실에서 불빛을 좀 차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제품, TV 이런 것도 좀 끄시고요. 특히 밖에 요즘 아파트 단지 이렇게 보면 밤에 불을 꺼도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암막 커튼 같은 것도 좀 준비하셔서 불빛을 완전히 차단하시면 잠들기도 굉장히 빨리 잠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잠도 깊이 잠들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 수면 안대 있잖아요. 수면 안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깜깜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잠도 쉽게 빨리 드시고 잠도 깊은 잠을 들 수 있으니까 잠드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시고 캄캄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굿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잠은요, 여러분들 건강과 젊음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들 때는 클레오파트라처럼 우아하게 잠을 충분히 잘 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